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갑자기 또 논란이 됐습니다. 백신 공급 계획 관련해서 인터뷰 발언에 대해 비밀 유지 협약 위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사와 체결한 백신 도입 계약 내용이 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CDA, 비밀 유지 협약. 영어 한번 써볼까요?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이유로 비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주차별 도입 세부 일정을 공개합니다. 자, 원래 방역 당국에서는요,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이 됐을 때 총 몇만 분을 언제 처음 들여올지 정도는 우리가 한다. 하지만 이렇게 주차별 도입 세부 일정은 우리가 비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방역 당국 위반 소지 있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사과했습니다. 거기다가 내용도 조금 틀렸다고 하네요. 자, 저는 이제요, 이 내용 한번 우선 듣고 갈까요? 어제 방역 당국에서 약간 난감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작사들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 제기를 좀 하였고, 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한 이 정부 내에서의 정보 관리와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견, 저는 이해도 되는 게, 전해철 장관 이해도 되는 게,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고,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나는 알아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전해철 장관, 제가 대입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변호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그렇게 변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약간, 이런 건 조금, 관측의 억측일 수도 있는데요. 전해철 장관이 삼철 아니었습니까? 전해철, 이호철, 양정철 이번 친문 정권에서 굉장히 핵심 친문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월권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요. 이거는 사실은 방역 당국은 중앙본부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거기다 보건복지부가 이거는 핵심 파탄이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행안부 장관이 나서서 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 앵커의 추측에 경의를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문현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보다 이거는 명백한 야당 탓입니다. 제가 농담 같지만 이런 일이죠. 야당은 늘 지금 앵커 정리하시는 대로 국민은 내가 언제 맞을지 언제 백신이 들어올지를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야 신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야당의 주장이 전 타당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야당의 타당한 주장에 압력을 느낀 전해철 장관이 부지불식간에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그런 국민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원래 그 계약상 분기 단위로밖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네. 국민 궁금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풀어드리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건 전해철 장관이 아마 좀 부주의한 그런 측면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 정부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계약은 다 잘 체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백신 확보 같은 경우는 조용히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부족한 점은 질타를 하시더라도 정부가 가능한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한 얘기인데 정권의 실력은 백신 확보로 나타납니다. 안철수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점수는 낙제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시간을 허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송영길 대표가 아니 좀 조용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 말을 전해철 장관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었나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두 가지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짠가 오늘 짠가 보니까 어디 마포에 백신 맞는 텅 빈 좌석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백신이 없어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야당 탓도 아니고 국민들 모두가 다 궁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전해철 장관이 왜 저렇게 했나요? 저는 지금 백신에 대한 그다음에 이 코로나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이 정부에 있느냐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됐든 아니면 총리실이 됐든 어딘가 정리가 돼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전해철 장관이 저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안 해도 될 텐데 그게 지금 저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행정이 최소한 코로나에 있어서는 여전히 계속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약간 궁금한 거는 지금 백신이 다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요 현안 내용 중에 하나가 백신과 관련된 내용을 한미 정상끼리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맺어서 내주 정상회의 회담에서 아마 얘기를 나눌 텐데 미국의 원철 기술과 우리 한국의 바이오 생산 능력이 세계 2위인 만큼 합쳐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예. 이렇게 그 대표들이 가서 미국과 또 만나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또 한미 정상 가서 하는 이유는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대변인님.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 전 국민이 2.5회 이상을 전부 접종받을 수 있는 백신이 확보가 돼 있는 것이죠. 돼 있죠? 그러면. 근데 어느 나라든 다 계약서로 확보하는 거지 물량을 갖다 딱 가지고 확보 왔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계약대로 지켜지도록 잘 관리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지금까지 백신은 약속한 대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미국과 이번에 논의할 건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개하는 문제를 제안을 했지만 유럽 국가들로부터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 대륙별로 권역별로 이 백신의 생산 허브를 만드는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인 어떤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미국도 그런 식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에게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국익이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번 의제로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고 된다면 양국의 굉장히 중요한 국익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21일 날 있으니까요. 저희도 알아보고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